그런데 아이나 가족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질이잖아요. 많이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애를 좀 덜 쓰게끔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를 한 명 낳으면 너무 애를 써야 돼요. 이 어느 정도 이상에서 아이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를 둘, 셋 낳으면 애쓰는 게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약간 부모가 돼도 너무 애쓰지 않아도 그냥 요 정도 아이가 학교 가고 교육이 이 정도 책임을 져준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뭘 느꼈는데 네덜란드가 늘 꼽히는 게 아이가 행복한 나라 1, 2위에 항상 꼽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놀이터에 제가 매일 가요. 매일 막 바글바글해요. 근데 가면 엄마 아빠들은 막 애들을 노는데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들은 막 거기서 흙 파먹고 막 돌도 안 찾아내고 거기서 흙에서 기어다니고 있고 막 누가 흙 튀기고 그래도 개입하지 않고 엄마들은 그냥 그렇게 막 싸움이 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는데 우리는 또 보면 놀이터에 가서 보면 엄마 야 이거 하지 마. 저 친구들하고도 이거 하지 마. 아빠들도 야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의 개입이 너무 또 과하게 또 들어가서 와 이거는 진짜 우리가 쏟는 에너지도 조금은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소득 분위별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과거에는 소득 분위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가 있어요. 5분위가 제일 높아요. 3위 제일 가운데입니다. 그럼 아기를 이렇게 낳았어요. 3분위가 가장 많이 낳고 1분위하고 5분위랑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이게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1, 2분위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4분위, 5분위에서 아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5분위, 4분위가 아기를 많이 낳으면 소비 시장은 거기에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나는 얘를 뭘 사주고 싶어도 가격이 여기가 있어. 나는 아직은 이렇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최고로 좋은 교육시키고 최고로 좋은 거 먹여서 나는 다른 가처분 소득은 낮추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최고로 좋은 거 줄 거야.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소득에 따라서 출산도 양분이 되고 있고 그런데 소비도 거기 지금 막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상황은 한국은 좀 나빠져서 그래서 이게 교육 보육만이 아니라 교육 뭐 다른 것들이 한꺼번에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내가 자녀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같이 이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교육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해주지 못할 때 좀 약간 죄책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명을 낳고 그 한 명에게 무언가 근데 그렇게 기대하고 내가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아까 부모의 책임을 성인기 결혼한 후에도 계속 지우려고 하는 이런 인식까지 가지고 있는 한 청년들에게 출산이라는 부분은 굉장한 부담으로 와닿을 것 같고요. 이 부담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도가 아무리 잘 형성이 되어도 출산을 하고 싶어질까라는 의문이 또 듭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인 것 네. 같아요. 우리가 뭘 배울 때도 처음에 힘이 팍 들어가면 잘 안 되잖아요. 네. 아이가 또 하나밖에 없고 막 잘하려고 힘을 주다 보니까 뭔가 더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중요한 이게 되게 포인트들을 중요한 문제긴 말씀하셔서 한데요. 네. 충분히 좋은 엄마다라는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학자의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엄마들이 유독 얼마나 충분하면 되는데요? 그게 얼만큼 충분한 건데 몇 어느 퍼센트요? 정도냐면요 감기약 성분을 일단 다 알아야 돼요. 지금 그래야 제 좋은 엄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조금 대충 해도 된다는 네. 얘기인데 네. 이건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네, 건데 이제 우리는 지금 얼만큼 또 충분하면 되는지 그게 너무 기준이 높은 현실인 것 빼야 같아요. 됩니다. 맞아요. 힘 네.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표면적으로는 자녀 교육에 이렇게 엄청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에게 엄청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정작 가족 자체의 가치는 저는 요즘 하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녀의 입시 성과로 부모의 성공 기준을 평가하기도 하고 교육을 위해서라면 부모님들이 기러기 가족이 되는 것마저 불사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런데 아이나 가족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질이잖아요. 많이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는 이렇게 보면 남편이 혹은 부인이 금전적으로 이만큼을 버니까 내가 버는 건 펜이야. 조금밖에 안 돼. 에이 그러면 내가 이거 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너무 경제적인 것만 하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빌 게이츠 부인은 뭐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삶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아이는 또 아이 나름대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시간을 쓰고 이런 나와 아이와의 그런 균형을 확실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이 이제 같은 좋은 제도여도 이제 효과가 같지 않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 사회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족이라는 거의 가치에 많이 우리가 이제 힘을 쏟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중요하고 사회가 가족에 되게 친화적인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지만 이제 제도가 잘 자리 잡는 토양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회는 결국 혼자 사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회라는 게 구성이 되고 나는 사회의 일원인데 내가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로서 살아가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둘 사이에서 누군가가 태어나고 요렇게 되면서 이 공동체가 커지는 그래서 거기서 얻는 유대감 요거를 좀 부각시키는 그런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계속 이제 제도 얘기를 하는데 제도만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지역사회에서 해야 되고 또 가족 내에서도 그런 뭐 이야기도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아이를 낳아라가 아니라 예, 그 아이가 갖는 굉장히 내재적인 본질적인 그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가화만사성인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게 잘 된다라는 건데 이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결국 이 가족의 가치를 되찾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인구 탐방 5부작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희망의 조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